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 강철입니다. 오늘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인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명으로는 카이버 네트워크 크리스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는 비탈릭 부텔린이 어드바이저로 참여한 토큰으로 돈에 욕심이 없는 그가 참여했다는 것으로도 카이버 네트워크의 기술력과 비전 등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암호화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내포하고 있었는데 국내 시장은 좀 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의 냄새를 맡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모여들면서 바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빼어난 투기 능력과 함께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지식의 차이와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중장년층을 노리는 사람들의 합작품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다 보니 암호화폐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기를 알면서도 그것을 편승하려는 투자자들까지 존재하면서 순수한 기술을 최악의 사기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데 바로 탈중앙화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위험한 세력이라 말할 수 있는 거래소를 탈중앙화 시켜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외에도 거래소의 중앙화는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소와 코인 업체의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거래소와 거래소 내에 존재하는 세력이 악어와 악어새 관계와 같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당수 많은 코인 업체 역시 거래소와 협력하면서 또 이제 협력하거나 새로운 놀이를 하면서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만 죽어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업비트나 코인네스트를 검찰이 조사하면서 현실로 드러났으며 대다수 개미들 역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묵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거래소, 자전거래도 같은 범주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소가 선정된 코인만 뜨는 현상입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거래소에 리스팅비를 지불한 코인만 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알아주는 코인보다 거래소에 픽된 코인만 성공하게 되는 중앙화된 현상이 발생합니다. 거래소가 무슨 국민 프로듀서도 아닌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코인 간의 거래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큐텀, 페어마켓 등이 등장하면서 어느 정도 일부는 해소가 되었지만은 페어마켓이 존재하지 않는 A 코인 혹은 토큰을 B라는 토큰 혹은 코인을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으며 거래소를 만약에 이용할 경우에는 현재 내 갖고 있는 코인을 매도한 후 다시 상대방 코인을 매수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순수하게 코인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코인의 환율을 신경 쓰게 되고 더 낮은 금액의 매수를 하려고 하는 다른 방식의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해커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탈중앙화 거래소도 해커들의 먹잇감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 예로 벤코르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도 해킹을 당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해서는 탈중앙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의 중앙화된 부분들을 해커들이 노려서 생긴 반중앙화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설계된 탈중앙화 거래소는 절대 중앙에 코인을 보관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커들이 노릴 가능성은 매우 적고 당할 일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최대 피해자는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과 세력을 거부하며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려는 업체들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화된 거래소를 탈출하는 것이 답이고 기술력이 중심으로 뭉쳐진 개발자 중심의 코인들은 타겟층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는 비탈릭이 직접 내놓은 방안은 아니지만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카이버 네트워크가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기술력이 좋다고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한 문제점 알아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카이버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버는 바로 지금 여태까지 설명하다시피 신용검증이 불필요한 탈중앙화된 환전과 결제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구현한 토큰입니다. 즉 탈중앙화 거래소는 DEX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시총은 현재 129위로 263억 원 정도이며 총 공급량은 2.1억 개이고 이 중에 1.57억 개 정도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는 ICO를 2017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목표액인 약
513억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때 예상되는 총 참여 인원은 약 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망한 프로젝트라는 인식과 함께 국내 빅3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에는 모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은 서로 간의 코인 경쟁을 통해서 많은 수의 토큰들이 상장이 되었다 치더라도 코인원은 좀 신중하게 상장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장이 된다는 것은 비교적 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게다가 한때 4대 거래소로도 뽑혔던 코인네스트까지 상장이 된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거의 메이저 코인 이외에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탈중앙화 거래소는 거래를 올리거나 취소하는 경우 모두 블록체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오더복 방식이 아닌 은행과 같이 토큰을 보유하는 리저브, 즉 예치금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토큰에 대한 교환 비율을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에서 한쪽의 토큰 양이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도록 리밸런싱 기능을 사용합니다. 리밸런싱은 리저브가 제공하는 토큰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카이버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적으로 여러 거래소에서 남는 화폐들을 팔아서 모자란 화폐를 구매하여 보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토큰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일단 카이버 네트워크는 리저브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리저브의 존재들로 인해서 즉각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인 방식은 누군가가 매도를 해야 되는 방식인데 이 어떠한 코인이 계속 그 어떠한 금액으로 계속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무슨 환율 같은 거를 할 때 뭐 어디 다른 나라에 갔었을 때 환율로 뭔가 뭐 돈을 바꾼다고 했었을 때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저브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원봉사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카이버 네트워크의 보상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카이버 네트워크의 구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리저브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KNC 즉 카이버 네트워크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토큰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즉 이거를 보상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나 토큰들을 제공하며 이제 이 카이버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즉 보유하는 자산이 없이 이러한 고래들을 교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리저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고래거나 아니면은 중앙화 거래소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업비트 같은 데가 지원을 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코인이나 토큰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업체 정말 토큰과 코인을 제공해주는 정말 회사, 즉 코인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이러한 리저브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큰을 교환하고 싶어하는 유저가 존재할 테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토큰으로 어떤 토큰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좀 은행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리저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리저브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은 리저브 컨트리뷰터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리저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저브를 이제 보유화폐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리저브 컨트리뷰터는 이제 보유화폐 기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저브는 네트워크에서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KNC 카이버 네트워크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리저브를 관리해주는 게 이제 리저브 매니저라는 게 있고요. 이 리저브 매니저는 이 리저브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A라는 토큰을 제공해 준다고 할 때 이 A라는 토큰의 환율을 이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환율을 계속 적어주는 역할.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KNC를 보상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 관리자는 되게 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신원 인증 확인을 거쳐야 이제 좀 그런 것도 거쳐야지 이제 리저브 매니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지 알아야 즉 온라인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뭐 온라인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제 리저브 매니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카이버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어떤 코인들의 토큰들을 이제 리스트와 딜리스트 해주고 뭐 리스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지우거나 해주고 그다음에 리저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이버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온체인 유동성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쉽게 생각해서 이제 다양한 토큰들이 있는데 토큰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제 ERC 기반으로 한 토큰들 예를 들어서 ERC 기반이면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금 뭐 수천 개의 토큰들이 있겠죠. 그 토큰들을 하나의 어떤 풀에 넣는 거죠. 어떠한 그 공간 안에 이렇게 나와바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토큰들끼리는 결제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파워레저를 결제를 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파워레저를 결제하지 않고 뭐 ERC20 기반의 다른 토큰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룸 네트워크 토큰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같은 ERC20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는 같이 이제 결제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온체인 유동성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해당 그런 업체들이 이 온체인 유동성 프로토콜을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이더몬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더몬이니까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포켓몬 같은 게임이겠죠. 이더리움을 원래 결제를 받는 건데 여기서 ERC20 토큰 쓰라고 나와 있죠. 즉 ERC20 기반으로 만든 모든 토큰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 업체가 카이버 네트워크랑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카이버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이더리움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이버 스왑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바로 이제 그 토큰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인데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다른 체인 간의 거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보시면은 이렇게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되지만은 올해 상반기에 목표가 이제 아토믹 스왑으로 묶여있는 비트코인 계열과도 되고 그 다음에 지캐시,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등과도 이제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가능한 것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 있는 토큰들과 이더리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버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는 비탈릭 부텔린이 어드바이저로 참여한 몇 안되는 코인 및 토큰들 중에 하나로 개발에 대한 진행도 묵묵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토큰들과 다르게 카이버 네트워크는 개발에 관련된 로드맵이 있을 정도로 행보는 좀 코인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토큰이겠습니다. 현재는 카이버 이외에도 덱스에 관련된 코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루프핀 같은 그런 토큰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 등장하고 있지만 무게감 같은 경우는 다른 토큰들과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